미 전역에서 흑인을 상대로 한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동포들의 지원 사업이 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올해 광복절 기념식을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전역에 복권 광풍을 몰고 온 메가밀리언의 당첨자가 인디애나에서 나왔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민 서비스국을 상대로 이민 수수료 인상안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에서 흑인을 상대로 한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며 경찰의 차별 진압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시위대 일부는 폭력을 부추기면서 체포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미네소타주에서 지난주 백인 경찰관의 총격으로 흑인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루이지애나 베턴루즈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등에서 시위자 261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일부는 경찰관들을 향해 돌멩이 등을 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세인트폴에서는 경찰관 2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시위가 열리고 있지만 일부는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며 경찰의 지시를 따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흑인 사회는 경찰이 흑인을 표적으로 과잉 진압을 일삼는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시위 현장에서 흑인 저격범이 백인 경찰관 5명을 조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은 오늘 10일 댈러스를 방문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에 참석하고 숨진 경찰관들의 유가족과 만남을 가질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한인 2세들에게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평가회를 개최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오늘 독도교육선도학교 운영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4개 지역 향후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뉴욕이란 한국학교 독도교육 지원사업. 향후회가 모은 기금이 초석이 되고 경상북도의 지원이 더해져 1만 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맨해튼 한국학교와 뉴저지 훈민학당 등 4개 학교에 각각 2,5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의 가장 훌륭한 학교 4군데를 선정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격려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선정된 학교들은 교사연구회와 각종 발표회, 퀴즈대회 등 독도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선생님들이 연극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만화로 돼 있는 클립을 보여주고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킴으로써 아이들이 굉장히 독도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한국교육원은 앞으로도 독도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 성과물들을 평가하고 또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앞으로 또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우리 동포사회의 발전, 2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교육원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해 지역 한국 학교들과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개최 장소를 놓고 뉴욕 한인회와 영사관 측이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결국은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시청 행사는 축하 리셉션으로 변경됐습니다. 매년 8월 15일 뉴욕 한인회 등 뉴욕 지역 한인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광복절 기념식. 올해 기념식 개최 장소를 놓고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이 이견을 보여 갈등 상황까지 연출했습니다. 당초 뉴욕 한인회가 올해 기념식 개최 장소로 뉴욕시청을 선정하자 뉴욕 총영사관 측이 한국의 국경일 행사를 시청에서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
결국 한인회관과 시청 두 곳에서 모두 행사를 치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영사관 측이 정부 보조금 지원까지 운운한 데 대한 감정까지 더해져 회관 행사를 취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한인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광복절 기념식은 8월 15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되고 오후 5시 뉴욕시청에서는 축하 리셉션이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전국 노래자랑 미주 예선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지역 예선은 오는 8월 20일 오후 3시부터 퀸즈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사전에 뉴욕 한인회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 전역에 복권 광풍을 몰고 온 메가밀리언의 당첨자가 인디애나에서 나왔습니다. 1등이 당첨금을 현금 일시불로 수령하면 무려 3억 8천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지난 8일 인디애나주에서 메가밀리언 복권 잭팟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 번호는 8, 19, 20, 55, 73에 메가 번호는 5입니다. 복권국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캠브리지시티 한 주유소에서 판매된 복권이 1등으로 당첨돼 5억 4천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당첨금을 현금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3억 8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1등 당첨의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메가밀리언 복권은 지난 3월 8일부터 무려 34번의 추첨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고 잭팟 상금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5억 4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메가 번호를 제외한 5자리를 다 맞춘 100만 달러 당첨자는 뉴저지 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각종 이민 관련 수수료가 최대 258%나 오릅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민 서비스국을 상대로 이민 수수료 인상안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8일 정치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토니 칼데나스, 로스 레티넨 연방 하원 의원 등은 6일 리언 로드리게스 이민 서비스국 국장에게 이민 수수료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10년간 이민 수수료가 3배나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민 수수료 비용을 낮추는 것은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더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면 경제 성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상안은 시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관련 수수료를 7에서 258%까지 대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정원서는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투자이민 신청서는 1,500달러에서 3,675달러로 오르고 사전여행 허가 신청서도 360달러에서 575달러로, 입국 불허 사유 면제 신청서는 200달러에서 715달러로 무려 258% 인상됩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현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인상됩니다. 한편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수수료 인상 대신 지원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복지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최저임금과 복지, 환경 관련 정책을 민주당의 공식 정책으로 관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일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언론들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는 최저임금과 복지, 환경 관련 정책을 민주당의 공식 정책으로 관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샌더스 지지자뿐 아니라 클린턴 지지자들도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인정한 이번 정강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시간당 15달러의 연방정부 기준 최저임금을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클린턴 측은 시간당 12달러까지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 샌더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또 다른 분야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오바마케어보다 보험 적용 치료의 범위를 키우는 것은 물론 메디케어의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정강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정해진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있진 않지만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표결을 통해 민주당의 공식 정책으로 결정되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으로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번 정책을 선언합니다.
미 본토에서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노인 여성으로 지카 바이러스 외 다른 질병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타주 보건당국은 지난 8일 지카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던 여성이 사망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사망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날 솔트레이크 카운티에서 사망한 이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고만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사망한 여성이 노인이었고 지난 6월에 사망했으며 다른 질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은 약한 증상으로 넘어가지만 임신한 여성이 감염된 경우 선천적 결손증인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주로 모기를 통해 전염되고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모기로 감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브루클린에 건설되고 있는 서민 임대 아파트가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총 259가구로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브루클린에서 건설 중인 게이트웨이 엘튼 임대 아파트의 입주 신청서를 오는 9월 2일까지 접수합니다. 월 임대료는 스튜디오의 경우 $494에서 $641, 원베드룸은 $532에서 $847, 투베드룸은 $647에서 $1025, 쓰리베드룸은 $745에서 $1182, 포베드룸은 $835에서 $1322 등입니다. 입주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 접속해 Apply for Housing을 클릭한 뒤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신청자가 1개 이상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입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접수가 끝나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 인터뷰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됩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시 거주민이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 웬디스가 미 전역 1,025개 매장에서 결제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웬디스 웹사이트에서 피해 매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웬디스는 8일 지난해 가을부터 올 6월 8일까지 미 전역 1,025개 매장의 결제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으로 일부 고객들의 크레딧 카드와 데비트 카드의 번호, 사용자 이름, 유효기간 등 고객들의 카드 정보 일부가 유출됐고 일부 고객들은 이미 카드 사용을 도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총 20여 개 지역 30개 매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8일까지 이용한 고객들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1곳과 자메이카 1곳, 브루클린 4곳, 맨하탄 5곳, 브롱스 3곳 등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에디슨과 사우스 해켄색, 뉴악, 프린스턴 등 총 58개 타운의 웬디스 매장의 고객 카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웬디스는 해커가 지난해부터 결제 시스템에 말웨어라는 컴퓨터 파괴 소프트웨어를 심고 고객들의 카드 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킹 매장은 웬디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웬디스는 해킹을 당한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1년간 신용 상태를 알려주는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14일 한인들을 위한 국적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 후에는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도 진행됩니다. 국적법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LA 총영사관 요청으로 국적 업무 주무처인 법무부 국적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영사관 측은 국적 상실, 국적 이탈, 복수 국적 선택 등 국적법과 관련해 LA 지역 한인들의 이해를 돕고 이와 관련된 민원 상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총영사관 2층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공간이 제한된 관계로 선착순 60명에게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미 동부 지역 최대의 한인 여행사인 푸른투어가 LA 지사를 오픈하고 서부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푸른투어는 오늘 한인타운에서 LA 지사 오픈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LA를 비롯해 뉴저지와 뉴욕, 캐나다, 한국 등 총 5개 지사를 운영하게 된 푸른 투어는 이번 서부 지역 진출을 계기로 미 전역의 여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인들에게 더욱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른 투어는 LA지사 오픈 기념으로 경품 추첨과 스페셜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첫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7살 아이를 둔 워킹맘으로 정치 쪽으로는 무명에 가까운 신인인데요. 생활 정치를 앞세운 현실적인 목소리로 기성 정치에 질린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입니다. 37세의 젊은 변호사이자 7살 아들을 둔 엄마 버지니아 라지.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지만 7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로마 역사상 첫 여성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평범한 워킹맘이었던 그녀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일상의 불편에서 시작됐습니다. E quindi giravo per il quartiere con la carrozzina e ho iniziato a vedere le macchine parcheggiate in doppia fila, tra le quali non passavo, le macchine parcheggiate sul marciapiede o sugli scivoli e non si poteva passare. 그녀가 소속된 이탈리아 제1야당인 오성운동당은 생활 밀착형 정치를 표방하는 신생정당으로 쓰레기, 교통 문제 등 쉬운 주제를 꺼내들어 선거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Nessun romano mi ha mai chiesto sino ad oggi se fossi d'accordo o meno con le Olimpiadi. Mi chiedono di trasporti, mi chiedono di disabili, mi chiedono di scuole. Questo mi chiedono i romani. Non è una priorità. Non è 혼잡한 교통과 처치곤란인 쓰레기, 마피아와의 유착 등으로 통제불능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된 로마. 시민들은 일상적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젊은 엄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Bottles, cans, trash everywhere. It really hurts. Rome has never been so dirty. It's so horrible. Poi in una città come Roma che finalmente insomma aveva proprio bisogno delle cure di una donna. 게다가 재작년 정치인들이 마피아와 결탁해 시자금을 횡령한 비리가 드러난 데 이어 작년엔 집권 여당 소속이었던 로마 시장이 공금 수천만 원을 식사비로 탕진해 사임하면서 기성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빗자루로 청소해야 로마가 깨끗해진다는 정치 신인의 호소는 변화에 목마른 시민들을 자극했습니다. Non una rivolta, ma qualcosa per far capire è un partito nuovo, è un partito giovanile, sperando che da dietro non ci sia tutto il marcio che c'è stato fino ad ora. 기성 정치권에 물들지 않은 최연소, 최초의 여성 시장이 로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는 13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필리핀 미 대사 인준을 위한 연방 상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필리핀 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또 같은 날 연방 상원에서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된 한인 2세 루시고 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뉴욕시경은 11일 오전 3시께 일본계 클럽에서 클럽 직원을 전깃줄로 묶어 화장실에 가둔 혐의로 33세 한인 최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클럽 직원이 술에 취해 자신과 고객들을 위협하자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화장실에 감금된 직원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불법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오는 9월 8일 공판을 받게 됩니다. 롱아일랜드 전기요금이 지난 6개월간 약 34%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SENG는 전력 공급 비용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달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전기료는 지난 1월에 비해 평균 13달러 76센트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월 전기료는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 킬로와트 시간당 5에서 6센트를 웃돌았지만 7센트를 넘어선 것은 올 들어 이번 달이 처음입니다.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제4회 여름헌혈 행사가 퀸즈 베이테라스 쇼핑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 행사에서 헌혈에 참여하면 뉴욕 매치 홈구장 경기를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2매가 주어집니다. 또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지역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합니다.
16세에서 75세 사이 몸무게 110파운드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최근 1년 안에 몸에 문신을 했다면 헌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령화 시대에 살다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이 있는가 하면 오래는 사시지만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지역사회나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롱텀 케어, 즉 장기 보호는 큰 범주에서 개인과 정부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장기 보호의 큰 틀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정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골절을 입거나 거동이 불편해진 경우 또는 장기 보호를 받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지만 혼자서 밥을 지어 드시기 어려운 경우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일단 두 가지의 문제, 즉 식사를 챙기는 일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식사를 배달하고 배달하는 사람이 식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정급식을 Meals on Wheels라고 하여 달리는 바퀴의 식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Home Delivered Meal, 가정으로 전달되는 식사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셨거나 몸이 불편해서 혼자 밥을 해먹기 불편한 경우에 인근 케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회사에 연락을 해서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등록 신청을 하시면 직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뉴욕시 경우에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연락하기 어려운 한국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KCS 가정급식 서비스로 직접 연락을 하시기도 합니다. KCS에서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연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름보고 시장시에 가정급식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재구성을 시도하기 위해서 작은 기관들을 통폐합해 가지고 각 보로마다 케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개설하고 이들이 통폐합된 가정급식 기관을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면서 식사를 만들어서 배달하고 케이스 매니지먼트에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한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브롱스부터 냉동 도시락을 노인들 가정에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나름대로 정착했으나 냉동 도시락은 수혜자나 공급자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아서 다른 보로로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이를 들어갈수록 음식 섭취량은 작아지지만 민속 음식의 선호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해야 합니다. KCS 가정급식 서비스는 뉴욕 퀸즈에서 유일하게 아시안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요리사와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해서 그들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따뜻한 상태에서 배달하는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인도 요리사도 고용해서 인도 노인들도 그분들께도 서비스를 드리고자 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주일에 5일 배달하면서 금요일에는 토요일 식사까지 2개를 배달합니다. 하루 평균 150여 명의 홈바운드, 즉 집에서 묶여서 계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데 이 중 40명은 중국인들입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 맞지만은 한 끼라도 잘 드시면 아침 저녁을 간단히 드셔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퀸스 지역에서도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가 국한되어 있습니다만은 점차로 한인들이 계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급식은 식사뿐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고 때로는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밖의 일이나 문서들을 처리해 드립니다. 가정급식은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즉, 한 끼 식사를 배달하기 위해서 유닛 코스트 단위당 비용이 약 8불로 계산이 됩니다. 이 8불을 사용해서 병원이나 양로원 또는 장기보호로 이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로 이전될 때의 하루 평균 비용이 약 300불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독립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신적으로 건강 수치를 높이고 이웃이나 친척들과의 관계 또한 사회적 긍정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KCS 가정급식 서비스는 코로나 경로에 관해서 주관하며 전화번호는 718-651-9220번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경우에도 정부나 병의단체들을 통해서 버겐 카운티 주민 중 혼자 음식하기 어려우시거나 음식을 만들 사람이 없거나 그로소리 보러 가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배달합니다. 뉴욕에 비해서 뉴저지의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쉽습니다. 전화는 Meals on Wheels 201-336-7420 또 하나는 201-336-7400으로 하시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홈 딜리버드 밀 서비스 인 버겐 카운티로 검색을 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없지만 간단한 양식이기 때문에 손쉽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도 한국 음식이 배달될 수 있도록 뉴저지 한인회, 상록회 또한 여러 봉사기관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노인들이 또는 장애자들 분께서 스스로 식사를 만들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관심을 갖고 이 프로그램에 리퍼럴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한 가운데 습도가 높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하겠지만 늦은 오후에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